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생각할 때 올 가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올 가을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글로벌 경제의 가장 핵심인 미국의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 초에도 미국의 시중은행, 지방 시중은행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봉합된 것 같으나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데에 큰 대출을 해 주었죠. 그런데 그게 장사가 잘 안 되고 금융 비용은 굉장히 치솟아 있습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빌딩이 90% 이상이 텅 비었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 거죠.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할 때 사무용 부동산, 그 다음에 쇼핑센터, 나머지 상업 용도의 여러 가지 건물, 부동산이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부실할 때면서 올 가을에는 이것이 터질 우려가 커졌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 열렸던 미국의 버크스 해서웨이의 연차총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그룹입니다. 여기에서 워런 버핏의 오랜 친구이자 버크스 해서웨이 부회장인 찰리 먼거도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실 대출 리스크를 아주 크게 걱정을 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전국의 은행들이 이미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6개월 전보다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다수 은행들, 특히 지방은행들은 올 초에 불거졌던 은행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대출을 엄청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여전히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은행이 아닌 사모 대출 시장이 크게 팽창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모 대출 시장은 아무래도 이자가 일반 은행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겠죠.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모 대출 시장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 침체로 인한 공실률의 증가, 즉 매출의 증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또 대출 규제로 인한 비용의 증가, 이 같은 쌍코피를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올 가을에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오피스 빌딩의 모기지 담보부 정권, 그러니까 담보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10%는 이미 부실화되었다. 이게 개인 채무가 아니라 건물 채무, 부동산 채무가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 10%가 부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 외에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머지 32%는 감시 대상이다, 즉 요주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이 정도 심각합니다. 또한 클릭베이트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를 제공하는 소규모 은행, 대부분 지방은행이죠. 이 같은 지방은행에서 상당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즉 올 초 지방은행 리스크가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올 초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대출이 부실화되면 지급 능력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고스란히 올 초에 우리가 겪었던 미국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미국은 달러를 찍어야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를 많이 찍으면 달러 가치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 달러가 더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그대로 눈 뜨고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이 가장 중요한 나라이죠. 자, 그랬을 때 미국은 미국 자체의 위기를 다른 곳으로 떠넘깁니다. 그래서 양털 깎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떠넘길까요? 주로 아시아 쪽으로 떠넘기죠. 그 가운데 한국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의 올가을에 사업용 부동산 문제로 인한 특히 지방은행들을 중심한 은행권 리스크가 올 초 못지않게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무렵에 한국은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을까요? 한국 내부적으로도 바로 지난 몇 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대출 상한을 연기해 주었던 그런 대출들이 있죠. 5대 은행만 하더라도 그 대출이 무려 3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출 연장이 올해 9월 달이 되면 사실상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종료된다고 하면 다 갚아야 되는데, 온전히 37조 원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상당한 부실이 터지겠죠. 자, 이 부실 폭탄이 한국의 금융권 5대 은행만 해도 부실 폭탄이 총 37조 원에 이르는데, 그것이 다 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제2금융권으로 내려간다고 치면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기다리고 있죠. 거기에다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인한 리스크가 한국으로 증가되기 시작하면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금융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전체를 볼 때는 이제 한 반년 정도 경과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볼 때는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 기대보다는 경기 침체, 경기 위기에는 반드시 또 채권에 대한 관심들이 높지 않습니까? 항상 전반적으로는 좀 기본적으로는 중립형 투자, 채권형 옵션, 자,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는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좀 괜찮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네, 자,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투자 시간을 길게 보고 올 한 해 전체를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서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포지션을 염두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올가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그것이 미국에서 끝나지 않고 당연히 바깥으로 던질 것이다. 자, 그러면 한국도 당연히 영향권에 드는데, 한국은 또 같은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대출 연장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같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 생각 이상의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올 한 해 투자는 기본적으로 중립형 투자 포지션을 유지하는 보수적인 투자가 좋겠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투자자분들의 투자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